그러니까 지금 때 잘못 들어갔다는 물리기 딱 좋다. 2020년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순이익은 98% 감소했습니다. 자, 오늘 투자 실험실 6화를 벌써 맞았습니다. 오늘 또 종아 기자가, 앤드류 기자가 또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왜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을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행 관련 주입니다. 여행 관련 주. 네, 자, 여행을 갈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일단 비행기 표와 그다음에 뭐 호텔 숙박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선배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 전에 연차 휴가를 먼저 제출해야죠. 휴가 받는 게 먼저다. 휴가를 받는 게 없죠? 현실적인 예. 말씀인데. 예, 저희 회사는 노동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예. 여행을 준비할 때 ABC라고 하면은 연차를 내고 예.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잡는 거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 ABC 중에서 오늘 다뤄볼 거는 바로 호텔에 관련된 예. 그런 주식을 다뤄볼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이 호텔을 예약하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돈이 많다면 이 호텔에 전화해서 저는 뭐 며칠 가니까 방 잡아주세요 하고 풀 프라이스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호텔이 아니라 이 모두가 친숙하실 거예요. 이 거주 공간을 공유 경제에 활용하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에어비앤비도 나왔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에어비앤비와 부킹 홀딩스 두 개의 기업입니다. 네, 저는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뭐 말씀을 드리면 호텔, 좋아요. 근데 예약 사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이게 사실 원가 다 결국 호텔에서 지정해주는 가격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성장주 에어비앤비를 골랐고요. 저는 부킹 홀딩스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근데 부킹 홀딩스가 부킹닷컴 말고도 사실 이것저것 다른 계열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렌터카라든지 다른 또 예약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킹닷컴 거기 별로 이렇게 그냥 많이 나 안 아는데 라고 느낌이 들으셔도 사실 알고 보면 부킹 홀딩스 고객이실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행을 가자는 염원을 담아서 제가 사놓고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서 한 번도 쓰지 못했던 선글라스를 오늘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제가 2019년 말인가에 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을 못 가니까 써본 적이 없어요. 원래 해외여행 갈 때 딱 공항 패션으로 쓰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공항에 가본 적이 없죠. 네. 그냥 인천공항에 가서 분위기라도 좀 내고 오면 어떨까요? 네. 한번 제가 하고 인증샷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염원을 담아서 선글라스 끼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뭐 고르신 종목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23일 종가 기준으로 부킹홀딩스는 2,402.25달러. 되게 비싸죠. 예. 예전에 그 거의 아마존 가격처럼 주가가 이제 비싸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수점 매매에 되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부킹홀딩스는 11% 정도 올랐고요. 이제 S&P 500 지수랑 이제 경쟁사들이 좀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익스피디아 제일 비슷한 경쟁사죠. 39.89%나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27.7% 올랐고 에어비앤비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3%나 올랐네요. 5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 부킹홀딩스는 이제 익스피디아랑 같이 60% 정도 넘게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같은 기간 S&P 500은 111% 올랐어요. 예. 네. 이래서 그냥 인덱스 네. 지수 ETF에 스파이 사야 되나요? 예, 스파이 VO 예, 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에어비앤비를 제외하고도 여행업종 내에서 메리어트라든지 아니면 힐튼 같은 좀 전통적인 호텔주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최근 주가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작년 이제 12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에 대한 그 차트 기록밖에 없고 23일 기준 171.31달러에 마감을 했고 최근 한 달간은 4.87% 하락세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들어서는 23.11%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상장 후 고점은 장중 기준으로는 219.88달러,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2월 11일 현지 시간 기록했던 216.84달러였습니다. 지금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40달러 정도의 갭이 있는 상황이고 올해 2월 11일에 이렇게 고점을 찍은 다음에
130, 140달러 정도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11월에는 2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어요. 네, 이때 11월에 다시 돌파를 했던 이유는 일상회복,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화이자의 이 먹는 알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2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는데 이후 11월 말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떡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두 종목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 오미크론이나 이런 걸 좀 단기 악재로 보고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이 지금 부킹홀딩스의 PER 지난 12개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7.93으로 되게 높은 상태고 지금 PER이 높은데 이제 선행 PER이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라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부킹홀딩스에 잘못 들어갔다는 물리기 딱 좋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차라리 성장주로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배팅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최근 주가 흐름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사업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부킹홀딩스 먼저 사업 네네. 소개를 하면서 티커도 한번 언급해 주세요. 예, 티커는 저 부킹할 때 부킹에서 따와가지고요. BKNG입니다. 다소 외우기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저보다 영어 잘하시거든요, 서학 요정님. 예, 이걸 또 저희 앞에서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BKNG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평소에는 네. 저한테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부킹홀딩스 BKNG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 OTA라고 하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스라고 해서 온라인 여행사를 소위 OTA 이 업체들이라고 하는데요. 부킹홀딩스가 바로 이 전 세계 OTA 1위 회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전혀 몰랐는데. 네, 저도 전혀- 개인적으로 부킹닷컴을 좋아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도 뭐 부킹닷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비교 종목인 에어비앤비도 있지만 사실 비슷한 사업모델인 익스피디아랑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스테이트하면 이제 시티 계열인데 이제 사이즈가 매출을 기준으로 작고요. 스타티스타 작년과 2019년과 이제 2020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격차가 좀 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의 타격을 한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부킹홀딩스 매출은 10억 달러니까 68억 달러겠네요. 네. 그리고 익스피디아 2위 사업자는 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역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매출 수준이 2013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매출액이. 예. 근데 뭐 솔직히 에어비앤비도 상황은 비슷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2010년대 이후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OTA 시장은 LCC 항공사들과 함께 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들도 이제 소비 수준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늘면서 이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과거 10년 총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부킹닷컴, 메리어트, 익스피디아 같은 기존 전통적인 좀 호텔급까지도 이 주가 총수익률 기준으로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게 성립을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0년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YOY로 매출액은 54% 감소했고요. 부킹홀딩스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62%, 순이익은 98% 감소했습니다. 와, 98% 감소. 예, 시킹알파 데이터인데 시킹알파 이것도 제가 유료로 특별히 가입을 해서 내돈 내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유료 정보의 일부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뭐 사업 구조는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은 여행 수요, 온라인 여행 수요 회복이다. 이런 예. 사실 에어비앤비도 근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킹 홀딩스랑 비슷하죠. 결국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야만 이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에서 숙박도 예약을 하고 거기서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행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키움증권의 자료에서 발췌를 좀 했는데 그 에어비앤비가 2020년에 최악을 찍고 올해는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3분기 9월 말 분기인데 9월에 이제 결산한 7, 8, 9월 기준으로 매출이 역대 최고인 2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7%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좀 기저 효과가 있겠죠. 2020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좀 덜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어쨌든 역대 최고인 매출을 냈고 조정 EPS도 1.22달러를 냈습니다. 예약 건수도 많이 늘었던 게 이제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29% 늘어난 7,970만 건. 이건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7% 정도 부족한 숫자고요.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예약 건수는 오히려 2019년보다 많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네. 실제로 그렇죠. 네. 이런 와중에도 이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에어비앤비가 4분기 가이던스로는 이 매출을 13.9에서 14.8억 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이건 3분기보다 좀 떨어진 건데 이건 이제 그 4분기가 항상 그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행에 있어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낮춰서 잡은 거지만 2019년 매출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이던스를 낮췄다고 보기가 애매하고 오히려 높였다고 봐야 저는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장기 숙박 고객 비중이 또 늘었어요. 그래서 2019년 3분기에 14%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이 장기 숙박 고객 비중이 2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에어비앤비의 B&B가 뭔지 아시나요? 베드 베드 앤 브레퍼스트 브레퍼스트 아닌가요? 아닌가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아무튼 예. 초기에는 왜 에어가 다 들어가지지도 않나요? 원래 항공하고 같이 했으니까. 아, 그거 아니죠. 어? 원래 출발은 에어베드였어요. 이 창업 스토리를 보시면 네, 갑자기 에어비앤비 네. 스토리라는 네. 게 있는데 네. 창업자가 두 명이 에어베드랑 브렉퍼스트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에어비앤비로 한 겁니다. 아. 네. 에어베드는 일반적인 매트리스가 아니라 그 튜브처럼 네. 공기 넣어 사는 네. 그런 튜브인데 그렇죠. 그런 걸로 사업을 해서 어쨌든 지금의 이 에어비앤비가 엄청난 돼서. 거대한 플랫폼이 네. 일어났으니 참 대단하죠. 그 에어베드 네. 앤 브렉퍼스트인 만큼 뒤에 브렉퍼스트가 붙는 것처럼 네. 사실 초기에는 이 호스트랑 게스트가 같이 좀 놀고 뭐 같이 아침밥도 먹고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이었는데 네. 점차 이 호스트가 뭐 좋게 표현하는 전문가들, 안 좋게 표현하는 꼰들이 이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지금 뭐 그렇진 않죠. 그럼요. 창업 스토리가 좀 그런 기업인데 2020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네. 올해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저도 그러면 이제 부킹홀리스 워낙 에어비앤비가 이제 꿈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일단 네. 팀랭크에 따르면 월가에서 부킹홀리스 목표가 밴드가 2,300에서 3,150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목표가 평균치인 2,820 대비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나름 매력적인 예. 지금 상황인 것 그러네요. 같네요. 예,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특히 이제 투자 의견을 낸 23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서 14명이 매수, 9명이 홀드,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 예. 매력적인 주식인데 너무 비쌀 뿐. 네. 근데 뭐 주식 이렇게 분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당 가격이 네. 너무 비싸서 사실 저도 네. 한 주 그냥 톡톡 사기엔 부담이 많이 되고요. 예. 네. 다만 이제 투자 포인트는 부킹홀딩스가 부킹닷컴이 주력인데 그 유럽 여행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부킹닷컴이.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행 회복하면 어디 갈 겁니까? 뭐 유럽으로 어디- 가야죠. 예, 해외여행 유럽으로 가고 가죠. 싶죠. 네. 해외 여행하면 또 유럽 아니겠습니까, 메카가? 예. 음. 보통 이제 지금 한번 소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여기 뭐 여기 뭐 그렇죠. 파리도 여기 다, 있고. 다 해외 여행에서 뭐- 사오신 건가요, 근데? 네, 스톡홀름도 있고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소품별로 한번 좀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긴 해요.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이 파리 자석 이거죠. 네. 이거는 제가 프랑스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 네. 그 길거리에 있는 흑인 아저씨가 잡상인들이 되게 많은데 저한테 한국어로 친구 싸요 뭐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와, 그때 샀던 기억이 나요. 사지 않을 수가 아. 없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 월가 의견 간단하게만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이 에어비앤비의 의견을 제시했던 26명의 연구원 중에서 매수 의견이 11명, 중립이 14명, 매도 의견이 1명 있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96.88달러로 지금 현재 주가 23일 종가 기준 대비 14.93%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상태고요. 목표 주가 밴드를 보면은 140에서 250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인 170달러 정도는 하방에 좀 가깝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여력은 뭐 나쁘지 않은데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장중 뭐 최고가라든지 뭐 종가 최고가 네. 뭐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예전의 내려와 고점을 있는 회복하긴 약간 힘들어 보이네요. 네, 예전 고점이 220달러 가까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성장주는 전 고점 정도는 뭐 충분히 항상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에 이제 22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이 코엔의 케빈 코펠만 연구원이 네. 아예 2022년 유망 종목으로 에어비앤비를 꼽았어요. Best Idea for 2022 명단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올려주셨고 뭐 그는 주가가 지금 사실 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종목 모두 배당금은 없는 거죠? 예, 뭐 호텔 업계가 이제 온라인 특히 네. 여행사들은 다 일단 배당금 지급 내역이 없고요. 이제 예전에 뭐 메리어트라든지 힐튼 같은 경우는 저 배당금 기록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근데 워낙 업계가 그쵸. 전체적으로 보잉마저도 배당금 지급 좀 중단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 기업은 현재로서 없다. 에어비앤비도 배당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 저희 앤드류 기자가 선글라스를 낀 김에 게임의 룰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 공지가 됐겠지만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가지고 승자를 정합니다. 참고로 유승일님께서 이번에 당첨이 돼서 맞습니다. 스타벅스 예. 쿠폰을 받아가셨는데 보내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이게 일주일간의 수익률. 그러니까 근데 24일이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게 23일. 테슬라와 포드였죠. 네. 그러니까 23일 종가와 이번 주 목요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 종가를 비교해서 승자 종목을 정하게 될 거고요. 그 승자 종목에 투표해 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는 영상 업로드 시점이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 종가와 이번 주에도 장이 안 근데 또 이제 열렸군요. 31일이 연말이어서 또 네. 휴장일입니다. 30일 종가와 그 다음 주 직전 목요일 거래일 종가? 직전 거래일 종가로 네. 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종가와 다음 주 목요일 종가를 비교해서 저희가 또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굉장히 오늘 여행지, 다양한 여행지들에 대한 소품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내년에 꼭 여행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 선글라스까지 끼고 이제 처음 쓴 선글라스까지 끼고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 에어비앤비와 부킹홀딩스 주가가 오르려면 여행도 재개가 돼야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여행도 가고 이 부킹이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돈도 벌고 이렇게 일타쌍피죠. 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도 성투하시고 원하는 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